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 가형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수학 1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에 대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보면은요. 수학 가형에서는 지수 파트에서 1번, 18번으로 두 문제, 그리고 로그 함수에서 6번, 14번으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이야 당연히 쉬울 거고요. 6번도 살짝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이한 유형이었고요. 14번이랑 18번은 조금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했던 것 같아요. 문제 1번을 볼게요.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먼저 밑이 같은 것으로 모아주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수끼리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므로 2의 4제곱이 앞에 있을 거고 뒤에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해주는데 밑이 같고 이런 경우엔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니까 2의 제곱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입니다. 여기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빈칸추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면은 절대값 m이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고 n이 절대값 n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두 정수 m, n에 대해서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본다면 우리가 m의 n제곱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의 n제곱이 m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근들을 모두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m이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n의 값에 상관없이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m이 양수일 때는요. 그래서 이때 m이 양수인 순서쌍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m과 n이 1과 10 사이에 있고 지금 m과 n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두 가지를 그냥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 그냥 뽑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m과 n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또 순서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가는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 즉 10C2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4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m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 0보다 작다라고 해보면은 우리는 n이 홀수일 때는 실근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지만 n이 짝수일 때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n이 홀수이면 있다. n이 짝수이면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n이 홀수인 경우는 n이 9인 경우가 있고 n이 7인 경우가 있고 n이 5인 경우가 있고 n이 3인 경우가 있고 n이 1인 경우가 있겠죠. 자, 먼저 n이 9인 경우부터 보면은 이때는 절대값 m이 1부터 9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m은 총 8가지의 경우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이 7일 때는 1과 7 사이에 절대값 m이 있어야 되니까 m이 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4가지.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2가지가 있을 거고요. n이 1일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은 정수,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없겠죠.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해서 답은 2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가 45고 나가 20이니까 이 순서쌍의 개수는 총 65개라고 할 수 있겠죠. 가 더하기 나 해서 답은 65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네요.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로그 부등식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로그 부등식에서 진수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따라서 이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밑이 18이니까 양변에 로그 18을 취해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1은 로그 18에 1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밑이 지금 양수니까 주어진 로그 부등식의 대소관계는 진수끼리의 대소관계와 일치하겠죠. 따라서 n제곱-9n 플러스 18이 18보다 작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부등식과 2번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는 그 해 영역을 찾아서 우리가 답을 취하면 되겠죠. 자, 먼저 1번에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n이 3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18이 같은 것으로 지워지니까 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4잖아요. 그래서 n이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은 첫 번째 1번 n이 3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영역이었고요. 두 번째 영역은 n이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 영역이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만족시키는 영역은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영역에 들어가는 자연수 n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n은 1, 2, 그리고 7이 있겠죠. 네, 그리고 8도 있겠네요. 따라서 1, 2, 7, 8을 모두 다 더해보면은 답은 18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14번을 봅시다. 함수 y는 로그 3의 절대값 e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이때 점 A를 지나고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 그려볼까요? A를 지나고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 먼저 직선 AB를 이렇게 그리고 수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지겠죠.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점 A와 점 B의 좌표를 알아야 이때 직선 AB의 방정식과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A와 B의 점의 좌표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점 A와 점 B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점 A부터 보면 로그 3의 절대값 EX가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과 만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Y축을 기준으로 Y는 로그 3의 절대값 EX는 X가 Y축에서 왼쪽에 있을 때는 X가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돼요. 따라서 점 A는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2X와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교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점 A의 X좌표를 구해보면은요. 마이너스 2x가 x 플러스 3과 같다라고 놓으면은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임을 알게 되어서 점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이것을 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y는 로그 3의 2가 나오기 때문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로그 3의 2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를 구할 텐데요. 점 B는 지금 문제에서 y는 로그 3의 절대값 2x와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교점이고 이때 x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y는 로그 3의 절대값 2x가 그냥 2x로 풀리게 돼요. 그리고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 이 두 개의 곡선의 교점이 바로 점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놓으면 2x는 x 플러스 3 그래서 x는 3이라는 걸 얻었으니까 우리는 점 B의 x좌표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이제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y좌표가 y 값이 로그 3의 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y좌표가 로그 3의 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직선 AB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직선 AB의 기울기는 점 AB를 봤을 때 x축의 변화량 3 빼기 1 분의 y 값의 변화량 그러면 지금 분모는 4가 될 것이고 분자를 보면은 지수끼리 나눠주죠. 6 나누기 2 하면은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3의 3이 지금 분자가 되고 이 값이 1이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는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직선 AB와 직선 AC는 서로 수직인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직선 AC의 기울기를 유추할 수가 있게 돼요. 기울기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분의 1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직선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고 이것은 점 A를 지나니까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4 그리고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3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점 C의 좌표를 구하려면 지금 우리가 구한 방정식의 x좌표에다가 0을 대입해야겠죠. 따라서 점 C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자, 먼저 선분 AC의 길이부터 구해본다면 두 점,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A점 여기 있고 B점 여기 있고 C점 여기 있죠. 자, X좌표의 차가 1이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가 로그 3의 2가 똑같기 때문에 차를 구하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게 선분 AC의 길이 즉 이것이 루트 1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x 값이 차 4죠. 그 다음에 뒤에 로그 3의 6에서 로그 3의 2를 빼면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 1이죠. 1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이 또한 루트 1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면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선분 AC의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 해서 답은 2분의 17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학 1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